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지검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대구 대명중앙교회 일대 유씨 일가 소유의 주택 등을 수색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한 수색에는 대구지검 특수부 강력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등 70여 명이 투입됐는데 유 회장 부자의 은신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자에 대한 포상금을 유 회장 5억 원, 대균 씨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등 소비 생활 양상이 변하면서 소비자 분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됐는데요. 어떤 것이 새로 생겨났고 또 보완됐는지 권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이른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노래 서비스를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처음에 이용을 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가격을 올려서 부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었는데 그렇게 부과가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이 경우 지난 3월 말 개정 고시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용 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자동 결제 시 결제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 요금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동안 공원묘지와 납골당 이용과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었는데 이용 기간별 해지 환급금이 제시됐습니다. 새로 기준이 보완된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오토 캠핑장을 숙박업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숙박 당일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상청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땐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취소 관련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기간별로 위약금을 정해서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집전화와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통신 결합 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현 교육감에 맞서 2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경북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인 안상섭 후보는 차별과 소외를 없애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 무상방과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감 판공비 공개 등으로 교육감의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젊고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강점입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은 너무 낡았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그 낡음을 젊고 찬신함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지난 2009년 보궐선거에서 경북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도전하는 이영우 후보는 행복, 명품 교육이 제1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감성, 인성 교육에 힘을 쏟고 학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경북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제가 교육감직에 출마를 했습니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낸 이영직 후보는 전시행정 타파, 상식이 통하는 교육행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구미 김천 교육정보원과 경산 제2연수원 신설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조직과 기구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놓겠습니다. 학생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는 그런 학교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는 3선을 노리는 현 교육감에 맞서 2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달성공원에서 조류를 가둬놓은 철창 7곳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달성공원 관리사무소는 오늘 아침 독수리와 흰꼬리 수리 등을 가둬놓은 맹금사 철창 3곳과 원앙이사 철창 4곳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오늘 새벽 누군가 침입해 절단기로 철창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라진 새는 한 마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성공원 내부와 주변 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성주군 벽진면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천여 곳의 참외 농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전신주의 애자 파손으로 인한 전기 누전으로 정전이 일어났다며 2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끝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엠벤에도 부부의 날 관련 글들이 여럿 올라왔는데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남은 5월도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길 바라며 모바일 엠벤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일러 요금이 나간다? 김진향님께서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감지기가 작동해 보일러가 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손을 닦은 후 무심코 수도꼭지 손잡이를 뜨거운 물 쪽에 놔둔다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보일러나 가스 요금이 더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유수 감지기는 보일러 온수가 틀어져야지 감지를 해서 보일러가 가동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온수를 틀지 않고 그 꼭지만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보일러가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를 잘못 뒀다가 가스비 폭탄 맞을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박태민님께서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이 5% 이상일 때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35,000원까지 에코포인트나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을 5% 이상 하시게 되면 연간 35,000원의 최대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게 되면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돈도 벌고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봉희님께서 주정차 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1차적으로 문자를 통보해 5분 동안 차를 이동시킬 기회를 준다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 결과 다른 도시는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는 아직 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하되 이 서비스를 도입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9월 주차 단속 사전 알림이 제도 도입을 위해 검토를 해본 결과 불법 주차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가입자가 문자 서비스가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조정하는 역기능도 있고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는 아니겠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고시 점진적 폐지 발언을 계기로 고시초는 불안 속에 침묵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엠벤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행정고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46%가 개방형 임용제도 등 제도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2%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료 마피아식 관료 형태 부작용을 개혁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가 13%, 현대판 응서제를 막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행정고시를 유지해야 한다가 7%, 행정고시의 순기능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2%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오후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진 넥센과의 경기에서 18대2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11개의 삼진을 기록한 선발 투수 벤델 헐크의 완투와 나바로의 5안타, 이승엽과 최영우의 홈런에 힘입어 넥센을 18대2로 이겼습니다. 시즌 11연승을 기록하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삼성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잠실에서 최하위 LG와 주중 3연전을 펼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고장 가능성이 있는 울진 한울 4호기에 주 변압기를 교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일부 원전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 사태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원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논벼 농가는 줄고 과수 농가가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북도 내 전체 농가 가운데 논벼 재배 농가가 34.2%로 가장 많고 과수 농가 28.7, 채소 19.6, 축산 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논벼 재배 비중이 가장 크지만 논벼 재배 농가 수는 10년 전에 비해 26.4% 감소했고 과수 재배 농가는 9.3%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경북 지역 억대 농가가 지난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북에서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5,300여 가구로 10년 전 1,000여 가구였던 것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억대 농가는 전체의 2.8%에 불과하고 소득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영세한 농가가 전체의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재범률은 전년도보다 15%포인트 감소한 5%로 떨어졌고 가정폭력 재범률도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른바 4대약 근절 활동에 집중한 결과 관련 범죄가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12 상습 허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7살 김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강도나 뺑소니를 당했거나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식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63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38건 승소했고 25건은 재판 진행 중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